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에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속옷은 흰색만, 남자가 욕정을 느끼니 목덜미를 감춰라. 일본 호쿠오카현 변호사회가 관내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한 교칙들입니다. 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교였습니다. 동시대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이러한 교칙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일본의 실태, 지금부터 저 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3일 온라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호쿠오카현 변호사회가 관내 중학교 현행 교칙 중 불합리하거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교칙도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해 현 교육위원회 등의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변호사회는 학생 수첩 등에 나와 있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서 일렬로 줄지어 선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깔을 체크해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교칙에 의문을 갖고 이를 논의하려 하자 교사가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불합리한 교칙을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칙들이 지금까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성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성을 상품화한 산업이 유난히 발달돼 있는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복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 등이 포르노물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기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일본 사람들의 억눌린 감정은 약자의 성적 대상화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성의식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지적은 이러한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과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녀가 성매매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원조 교재로 알려진 보상 데이트는 일본 아이들의 매춘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식 고세이 오산포, 즉 교고생 산보라고 알려진 트렌드에 따라 소녀들이 남자들과 동행해 산책을 하거나 카페 혹은 호텔에서 상업적인 성관계에 종사하도록 돈을 제한받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유엔 난민기구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비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13년간 인신매매 리포트에서 일본을 레벨 2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은 모든 기준을 지키고 있는 레벨 1 국가로 분류돼 있었죠. 앞서 유엔 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된 일본의 미성년 성매매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원조 교제, 즉 조건만남입니다. 조건만남이 개인적 차원의 성매매라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JK 비즈니스는 한 단계 나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고생 대상 성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JK는 여고생을 뜻하는 일본어, 조시코세이의 일본식 약어입니다. JK 비즈니스는 2011년쯤부터 도쿄의 아키하바레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여고생 교복을 입은 점원이 리플렉솔로지라는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태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JK 리플레라는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죠. 이는 도쿄의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오사카 등 일본 유흥업소 집합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게 됩니다. 유흥업소나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처음엔 성인 여성에게 여고생 교복을 입히는 정도의 역할극 형태였다면 점차 진짜 여고생을 데려다 장사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JK 촬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여고생에게 교복이나 수영복을 입히고 둘만의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미성년자가 일하더라도 뚜렷하게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을 파고든 업태라고 할 수 있죠. 촬영은 교실이나 여고생의 방처럼 꾸며놓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유사 성행이나 속옷을 보여주는 포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단속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지자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 함께 걷는다는 JK 산책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함께 낮잠을 자는 변종 비즈니스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매장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무점포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죠. JK 리플에
JK 촬영회, JK 산책 등 여고생을 접객원으로 삼는 업태를 통틀어 JK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업태 자체만 보면 누가 봐도 비정상이지만 여고생을 원하는 시장이 워낙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만큼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속을 강화해도 이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강제성을 띈 AV입니다. 일본의 AV 산업 시장 규모는 1조엔으로 한화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시장 규모와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본 AV가 서양의 포르노와 다른 점은 먼저 다양한 종류를 꼽을 수 있는데 레이프물, 헌팅물,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물, 근친상간물, SM물, 불륜물 등 상상을 초월한 온갖 변태적 장르로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년 동안 수만 개의 AV CD가 쏟아져 나오는데 아마추어나 프로 배우들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키니, 세미 누드 영상물이나 화보집 모델인 그라비아 아이돌로 데뷔해서 AV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고 AV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은퇴 후 방송이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명 AV 배우들로 구성된 걸그룹 에비스 마스카츠가 인기를 끌고 인기 AV 배우 아마츠카 모에의 외모를 본뜬 리얼돌이 제작되어 39만엔, 한화 약 420만원에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면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겠죠. 일본 최대 명문대 중 하나인 교토대학교는 괴짜들이 많고 자유로운 학풍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해 교토대 철학과 교수 대구치 야스오가 개최한 김박 뉴웨이브 X 아시아 인문학이라는 심포지엄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8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재패니즈 본디지로 불리는 김박에 대한 강의, 토크쇼, 시범 공연 등이 열렸는데 모델 아이미와 김박 전문 미술가 키노코 하지메가 전출한 시범 공연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여성 혐오라는 비판 댓글이 올랐죠. 대구치 교수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사과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는데 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인데 왜 일부의 의견에 겁먹고 자기 검열을 하느냐는 의견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노릇이죠. 이와 관련해 지난해 봄 트위터에서는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BDSM 장르의 AV를 반대하는 잔혹 AV 반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일부 하드코어 BDSM 시리즈가 연출이나 컨셉이 아닌 실제 스너프 필름이며 실제로는 여배우들이 강제로 신체 훼손을 당하며 촬영을 강요받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가학행위와 변태 성욕을 강요한 스너프 필름 촬영으로 사회적 파급이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인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처벌 수위 향상 등의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양 포르노에서는 남녀가 모두 성적 주체로 등장하는 반면 일본의 AV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는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AV 배우는 계약을 통해 활동하게 되는데 법 쥐식에 취약한 20대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빌미 삼아 출연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AV 출연 강요는 2014년 국제인권단체 HRN 고발로 이슈가 됐죠.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해 2017년 발족된 AV 인권윤리기구에서는 은퇴한 배우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2018년부터 2년 동안 은퇴한 배우의 요청을 접수해 12,445개의 작품의 판매 금지 요청을 받았고 이 중 1,508개 작품에 대해 판매 정지 및 배우 프로필 삭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특히 오사카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였는데요. 오사카에는 관광명소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신 이마미야역 남쪽에 있는 아이린 지구인데요.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야쿠자 등이 살아가는 일종의 슬럼가와 같은 곳입니다. 이와 함께 방문을 피해야 할 지역이 바로 일본 최대 규모의 활락가로 알려진 토비타 신치입니다. 신주쿠에 가부키초가 있다면 오사카에는 토비타 신치가 있죠. 이곳은 다이쇼 시대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유곽으로 1958년 매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토비타 유곽에서 토비타 요리조합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요리점으로 둔갑해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나 방문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산업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 터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소비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